우리가 과외를 하며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학생들이야.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급격한 성장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지. 이때의 학습자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뇌의 전두엽도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미성숙하고 감정 조절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쉬워.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도 세로토닌 수준은 감소하고 도파민은 증가한다고 해. 그래서 어떤 발달 단계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특징이 있어. 부모나 교사 같은 주요 타인과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쳐. 발달 시기적으로 혼란스럽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학습자의 말과 행동에 동요하지 않고 성숙한 어른으로서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한다면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이라면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해둬야 돼. 한번 알아볼까? 12세부터 14세의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야. 2차 성장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은 혼란과 심리적 동요를 경험한다고 해. 초기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런 급격한 신체 변화와 관련이 깊어. 또래보다 늦은 성장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 15세부터 19세의 후기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 그래서 정체감 형성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 주요 발달 과업이 되지.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해 진로, 교육, 인간관계처럼 이후의 인생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터닝 포인트들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 수밖에 없지. 이번에도 너가 과외를 하면 어떤 학생을 만날 수 있을지 보러 가자. 정윤아, 오늘은 세 단원 진도 나갈 거야. 저번 시간에 말한 거 기억하지? 쌤, 저 근데 고민이 있어요. 진도 나간다니까 고민 있다고? 아, 저 진짜 진지해요. 알았어, 쌤이 미안해. 뭔데? 아니, 제가 전에 연세대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 애들 성적 보니까 저 안 될 것 같아요. 제 바로 앞에 반장은 완전 그냥 전교 1등이고, 제 대학생에는 이번에 모의고사 1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만한 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아직 1학년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도요. 아니, 그리고 또 고민인 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반에. 걔네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반 친구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방금 본 학생과 같은 고민은 주로 후기 청소년기 학생들이 많이 호소해. 후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진학, 진로, 독립 등 자율적인 삶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많은 압박을 받지. 근데 이런 고민들은 성인인 우리도 아직 하고 있잖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민이기에 더욱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커지고 학생이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 성격과 같은 학생이 타고난 특성과 부모나 또래 집단처럼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는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원인이 있지. 하지만 청소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시험 불안이라고 알려져 있어. 너도 시험 당일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탈이 난 적이 있지 않니? 이렇게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상황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바로 시험 불안이라고 해. 적절한 긴장은 도움이 되니까 시험 불안도 적정한 선이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지만 시험 불안이 과도한 경우 시험을 망치고 장기적으로도 학생이 성취와 심리 상태에 악영향을 미쳐. 또 우리는 과외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학생을 만나잖아. 과외 교사는 우리에게 학생이 학업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시험 불안을 호소하는 일은 자연스럽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는 아니지만 학생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해줘야 할 때도 있어. 우리 같은 과외 교사가 실천해볼 만한 상담의 방법들을 소개해줄게. 첫 번째는 효과적인 상담의 태도를 알려주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야. 개인 심리학의 기법 중 네 가지를 과외 상황에 맞게 적용한 예시를 들려줄게. 첫 번째는 격려로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내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인생에서 노력할 수 있게 돕는 교사의 태도야. 실제 예시를 들려줄게. 선생님은 꼼꼼하게 숙제도 해오고 과외 수업 시간에도 늦지 않은 땡땡이의 모습을 봐왔어.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믿어보렴. 선생님은 땡땡이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는 학생에게 성취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치 모범인 것처럼 행동하기 기법이야. 역시 실제 사례를 보면 땡땡아, 지금은 걱정되고 불안한 게 당연해.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땡땡이 모습을 상상해봐.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처럼만 하면 땡땡이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 세 번째는 학생이 시험 불안의 증상을 경험할 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수랑 피하기 기법이야. 실제 예시는 땡땡아, 모의고사를 보는 아침마다 긴장돼서 집중 잘 안 된다고 했지? 앞으로는 시험 직전에 주먹을 쥐고 주먹이 풍선이라 생각해. 엄지와 검지 사이로 바람을 후 불어넣어봐. 긴장이 조금 풀릴 거야. 마지막은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한 책임감과 역량을 키우는 과제 부여 기법이야. 역시 실제 예시를 보자. 땡땡아, 모의고사 국어 시험 볼 때 맨날 시간이 부족하댔나?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실제 시험과 같이 제한해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봐. 처음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몇 문제는 찍어야 할 테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 거야. 두 번째로 시도해볼 만한 방법은 평가적 지지의 제공이야. 우리가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었던 상황들을 떠올려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된 적이 있을 거야. 이를 사회적 지지라고 부르는데 평가적 지지도 이 사회적 지지의 한 종류야.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교사의 평가적 지지가 많이 제공될수록 학습자의 시험 불안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야. 평가적 지지는 수용,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포함해. 이를 순서대로 교사와 학생 관계에 적용하면 먼저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학생의 수행에 대해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해주지.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성공을 향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 교사의 평가적 지지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학습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학습자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등이 있으니 수업 때 한번 적용해봐. 이제 두 번째 과외 상황도 보러 갈 거야. 아까 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과외를 하다 보면 학생과의 관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돼. 학생들 중에는 유독 다가가기 힘든 아이가 있기도 하거든. 정윤아,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너 글짓기 상 받았다며. 우리 국어 수업 하는데 쌤한테도 말해줘야지. 오늘 과자라도 사올걸. 아, 네. 음, 글짓기 주제는 뭐였어? 너 평소에도 글 자주 써? 어, 쌤, 근데 저희 수업 아니에요? 아, 그래. 우리 그래 문법 진도 나가기로 해서 설명할 거 많지. 오늘은 피동이랑 사동 표현 설명해 줄 거야.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너 어떤 과자 좋아해? 아니면 학용품 같은 거 필요한 거 말해도 되고.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쌤이 알아서 사와야겠다. 오늘 수고했어. 다음에 보자. 학생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는데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네. 그래도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도 중요하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학업 능력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돼. 그럼 긍정적인 관계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긍정적인 관계의 기본이 되는 특징으로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 첫 번째, 진실성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야.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학생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야. 간혹 다른 학생보다 특히 더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 바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관계에서 회피적인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지. 이런 학생들의 회피적인 경향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야. 우리는 생물학적인 요인과 달리 환경적 영향은 개선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돼. 환경적 요소 중에는 아동 시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야.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을 습득하거든. 만약 부모가 지나친 통제를 하거나 반복적인 처벌을 하면 아이는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피하려는 동기를 갖겠지. 이 회피 동기는 나중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될 거야. 이미 형성된 회피 경향을 변화시키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강력하고 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 과외교사가 학생에게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줄게.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전략이야.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인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학습자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을 의미해. 이때 행동의 결과가 학습자에게 만족스럽다면 그 행동은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행동의 결과가 학습자에게 불쾌하다면 그 행동은 약화되겠지.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듣는다면 그 행동은 반복될 확률이 높을 거야. 하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았다면 그 행동은 반복되지 않을 확률이 크겠지. 교사는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접근 동기를 강화해야 해.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회피 동기를 가진 학생의 특성 때문이야. 이 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때 교사의 칭찬은 학습자에게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돼. 교사가 칭찬을 하면 학습자가 교사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반응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학생의 접근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예시는 학생이 교사에게 대답을 하거나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이때마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꼭 제공해야 해. 두 번째 방법은 자기주절 효능감을 높이는 개방적 의사소통이야.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을 해서 체계적인 학업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해.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회피 동기 대신 접근 동기를 취하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이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이도록 도와줘야지. 이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어. 회피적인 경향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해서 신뢰감과 개방감을 줄 수 있어. 전략을 요소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얼굴 표정은 미소와 같이 호감과 기쁨, 만족을 전달하는 표정이 좋아. 음성에 있어서는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를 활용하고 상황에 적절한 음성의 고저, 크기, 속도, 강약이 필요해. 대화 중의 시선 접촉도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야.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젖히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살짝 몸을 기울여서 호감을 드러내는 제스처가 좋겠지? 이 네 가지 외에도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접촉이 있으나 과외 상황에는 접촉을 지양해야 해.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학생이랑 짱친되면 좋겠지? 네. 아유, 바로 걸려드네.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무조건 학생과 편해지고 친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설명할 때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지? 과외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로 인한 관계의 불균형이 있고 주로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과외 교사는 학생과의 과도한 친밀감을 경계해야 돼.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친밀감 유지와 성에 관심이 많고 관심과 친밀감, 성적인 감정들을 각각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직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야. 이때 교사는 학습자를 비난하거나 학습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성교사에 대한 학생의 호감은 발달 단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대신 교사의 역할은 학생과의 신체적, 정서적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야. 수업 관련 외에 개인적 연락 금지, 신체적인 접촉 금지처럼 교사가 직접 규칙을 설정하고 학생의 이를 지키도록 해야겠지. 지금까지 과외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과 관계 형성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 너에게 또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과외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선생님이 학생의 집을 찾아가는 거지. 지금까지 나도 학생과 대면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과외를 위한 교육학 지식을 가르쳐줬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과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지. 게다가 코로나19는 초연결 시대로의 변화를 더욱더 가속시켰어. 앞으로는 어쩌면 대면 과외보단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 온라인 과외의 도입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커. 이전에는 온라인 교육하면 EBS나 사설업체, 인강이 대표적인 콘텐츠였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 사업이 활성화됐어. 특히 설탭, 콴다 과외, 수파자처럼 온라인 과외를 위해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 비대면 시기를 지나며 구글 밋, 줌, 디스코드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이 성장한 것도 온라인 과외는 좋은 조건이었고, 실제 데이터로 보면 온라인 과외에 쓰이는 화이트보드 프로그램 페이지콜의 이용자 분석에서 온라인 수업 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22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과외는 그 나름의 의의를 통해 계속 유지될 것 같아.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학생의 건강을 고려해 비대면 과외를 선호하거든. 그리고 온라인 과외는 이동 시간이 필요한 대면 과외와 달리 수업 외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시간만 짧게 수업을 해도 경제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 시간 안에 수업을 마칠 수 있어. 또 온라인은 거리에 제약이 없으니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수업을 지방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등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이런 온라인 과외에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해. 설탭이나 콴다 과외 같은 경우 교사나 학생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오거든. 그럼 아무래도 학생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고 교사가 이를 체크하기 어렵지.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이나 학부모와의 소통도 어려운 부분이야. 온라인 과외 플랫폼 측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반복적인 질문 같은 수업 기법을 써도 되고, 학생의 학습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주는 매체 활용도 대책이 되지. 지금부터는 온라인 과외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매체 3가지를 소개해줄게.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매체 활용은 당연히 대면 과외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놓으면 어떤 과외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거야. 첫 번째는 화상회의 서비스 플랫폼인 줌이야. 줌에서는 화면 공유, 주석 작성,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화면 공유는 원격 상황에서도 교사와 학습자가 동시에 같은 교재를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줘. 주석 기능은 아이패드가 있다면 더욱 활용해보면 좋을 거야. 화면 공유와 주석 작성 기능을 함께 쓰면 교재 위에 스마트펜으로 필기가 가능하고 학습자도 필기 내용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학생이 복습을 할 수 있게 과외 수업을 녹화해둘 수도 있어. 두 번째 매체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 카웃이야. 카웃에서는 교사가 무료로 온라인 퀴즈를 만들 수 있고, 학습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교사가 공유한 퀴즈에 참여할 수 있어. 카웃은 원래 학습자 집단의 경쟁을 위한 매체로 많이 활용되지만 학습자 혼자서 참여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학습 방식이야. 빠르게 연속적으로 맞추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은 문제를 혼자 풀더라도 도전 의식을 자극하지. 그리고 퀴즈의 결과를 교사가 즉시 확인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매체로서 효과적이야. 세 번째 매체는 너가 수학 과외를 한다면 쓸 수 있는 칸 아카데미야. 칸 아카데미는 수학에 특화된 교육 플랫폼으로 단원별 학습 영상뿐만 아니라 단원별 학습자 맞춤형 문제까지 제공해줘.
칸 아카데미는 학생 혼자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만 교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교사형 플랫폼도 마련해 두고 있어. 학습자 활동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의 이해도 점검에 도움이 되고 학습자의 학습 내용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집중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칸 아카데미의 퀴즈와 시험은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 미니 퀴즈는 정답을 맞출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오답에는 단계별 풀이 과정을 제시해 주거든. 칸 아카데미는 게임형 학습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북돋아주는 방안도 될 거야. 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직접 설정하고 학습 미션을 달성하면서 마치 게임처럼 나만의 배지를 모으고 레벨업을 할 수 있어. 이 외에도 온라인 과외를 하다가 수업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칸 아카데미에서 풀어보게 하거나 칸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과제 배정 기능을 통해 수학 문제를 쉽게 내줄 수 있어. 칸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따른 단원 구분도 하고 있으니 진도에 따라 과제를 배정하는 것도 수월할 거야. 오늘 우연히 마주친 건데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정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갈까, 이제? 나의 교사가 될 이게 끝났어. 실제로 과외 교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교육학 지식을 찾아보는 과제가 필요해. 그렇군요. 선배님의 설명을 듣고 미래에 만날 과외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어요. 온라인 과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볼 것도 많거든요. 저도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가르침도 주는 멋있는 선배가 됐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